네, 미국 대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최대 승부처인 플로리다주에 이어서 북부 격전지를 찾아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네, 두 후보는 현재 5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말을 맞아서 선거 유세 굉장히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미 대선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19를 한번 먼저 짚어볼 텐데요. 미국 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누적 확진자 900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23만 명을 넘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사위가 장남이죠. 장남이 코로나 사망자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번 대선에 코로나19가 끼칠 변수 그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올해 초까지만 해도 유력하게 생각되었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도 호황이었고. 근데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는 빨간불이 켜졌고, 만약에 지금 추세가 사흘 안에 뒤집혀지지 않는다면은 아주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점점 확실시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인 현직 대통령이 그 코로나 방역에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확인하는 발언을 할 수는 없는 것이었죠. 네. 하지만 이런 발언이 나오면 나올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자기의 정치적 자산으로 이용했던 내가 진실한 서민의 대변자다. 나는 워싱턴 아웃사이더로서 진정한 미국인들을 대변한다는 이런 정치적 화두에 자꾸 금이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지금 900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23만 명이 생명을 잃었는데 모든 사람이 미국 대통령 같은 그 최고의 이런 의료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내 케이스를 봐라. 내 아들, 내 아내도 확진이 되었지만 사흘 만에 나았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23만 명이 생명을 잃었고 그런 고통을 겪은 미국의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는 대통령 같은 대우를 받을 수가 없는데 이것은 정말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기득권층의 태도다. 이런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번에 대선의 승패는 코로나 방역에 실패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러한 심판, 그런 구도로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두 후보는 어제 플로리다를 찾았습니다. 일단은 유세 장소도 경쟁이 가장 치열한 템파를 똑같이 선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이 지역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플로리다는 항상 이제 미국 대선에서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승자 독식 원칙이기 때문에 한 표라도 더 많은 표를 득표한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 텍사스에 이어서 플로리다도 29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된 주이기 때문에 이 주에서 승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면에서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비록 플로리다에서 이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선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난 2016년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합을 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후보, 공화당 후보가 304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227명을 확보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이겼습니다. 근데 그 승리의 요인이 뭐냐면 플로리다주도 이겼지만 소위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북부 산업 지역의 그 경합주를 다 트럼프가 승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조 바이든 대선 캠페인 팀의 전략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2016년에 승리했던 20개 주, 거기에 워싱턴 DC, 거기에 더해서 트럼프 후보한테 뺏겼던 경합주의 3개 내지 4개를 확보하면 270명, 과반수를 넘긴다. 이런 전략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러스트벨트에 있는 경합주, 위스콘신,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미시간에서 다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네네. 플로리다를 승리한다면 뭐 승리가 확실하지만 플로리다를 이기지 않고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이기는 그런 대선 전략을 펼치고 있고 현재 이 각 주의 여론조사 구도를 보면은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굉장히 유력하기 때문에 플로리다 주를 이기지 않고도 승리하는 예. 그런 민주당의 이제 대선 전략이 아직도 적중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플로리다주를 포함해서 방금 그 러스트벨트도 굉장히 중요한 경합주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4년 전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역에서 모두 승리를 했지만 지금은 또 바이든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미네소타와 위스콘신을 두 후보가 모두 찾았는데 공화당에서 이제 승리를 가져갔다가 최근에는 바이든 후보에게 기운 어떤 요인 같은 게 있을까요? 원래 이 러스트벨트의 경합주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표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2016년에는 워낙 미국 유권자들이 이제 기득권층, 기존 정치 세력에 대한 반감이 심했기 때문에 네. 공화당 후보이자 정치 아웃사이더였던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어도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한테 압승을 거둔 주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위스콘신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0.70%로 이겼고 예. 미시간주에서는 0.23%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박빙의 승부였던 네. 것이죠. 네네. 펜실베니아에서도 표차가 0.77%밖에 안 났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이 전통적인 민주당 표밭이었던 미시간, 위스콘신, 오하이오, 그다음에 미네소타까지 이 주를 다시 잡는다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조 바이든 후보가 여기서 그 트럼프 대통령 심판론을 제기하면서 유리한 국면을 유지하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예상했던 그런 현상입니다. 예. 반대로요, 텍사스 지역의 경우는 바이든 후보의 추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곳이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움직임의 배경은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그만큼 미국 전역에서 공화당,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그 부동층을 포함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과 실망이 크다는 반증이겠죠.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인 텍사스 주에서까지 3% 미만의 표차가 난다는 건 사실 트럼프 공화당 대선 주자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입니다. 예. 전통적인 표밭에서 이렇게 격차가 좁혀진다는 것은. 그다음에 아까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는 사실 2016년에 실패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 때 그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가 소위 샤이 트럼프 지지자를 간과하고 예. 방심을 했다가 일격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 선거 전날과 전전날에 엉뚱한 데서 유세를 벌였어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이제 팝스타 비욘세와 같이 콘서트를 하고 그랬는데 정작 이거를 알았으면 힐러리 클린턴 대선 후보는 이런 경합주 러스트벨트 주에서 더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 예. 것이죠. 그런 뼈아픈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민주당 대선 캠페인이라든지 민주당 지지자들이 오히려 함구를 하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그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보수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본다면 지금 현재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한테 유리한 이런 여러 가지 통계들이 그 어느 때보다 2016년 대선 때보다 더 믿을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이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사전 투표도 굉장히 투표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선거 같은 것만 해도 이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어느 후보에게 더 유리할 것인가, 어느 당에게 더 유리할 것인가 이런 거를 좀 분석을 하곤 하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도 높게 나타나는 사전 투표율이 두 후보에게 각각 어떤 영향이 갈 거라고 보십니까? 뭐 두 가지 차원에서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높다. 지금 1억 6천만 명이 투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 수치는 2016년에 1억 3천만 명 투표보다 더 높은 수치죠. 네네. 그만큼 이번 대선을 미국 국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반증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전체 투표자의 60%가 이제 사전 투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이것은 이제 민주당한테 유리합니다. 첫째는 사전 투표를 한다. 직접 그 선거 당일날 기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제 대부분 공화당 지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투표 숫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직접 투표를 실제로 했다. 이런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조 네. 바이든 후보한테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지지층이 더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투표를 사전에 한다는 것은 유권자들이 확실한 표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동층이 2016년 때보다 적다는 것이죠. 그때는 약 10%의 유권자들이 찍을 후보가 없다,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표현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약 그 숫자가 3%로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유권자분들은 너무 찍고 싶고 마음에 드는 후보가 많아서 고민인데 예. 이번 미국 대선의 미국 유권자는 그 반대의 고민이 2016년에 있었는데 그것이 많이 이번에는- 줄어든 것이죠. 네.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감을 가졌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를 찍었던 경우가 이번엔 적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런 반감 투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뚜렷한 이유 때문에 내가 후보를 선택한다는 투표 경향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에서 본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역 실패 그리고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공격하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이런 가운데요. 우편 투표의 도달 시점도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때 도착을 해야지 이제 유효 투표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의 변수로 작용을 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큰 변수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런 우편 투표라든지 사전 투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예. 이제 벌써 230건의 이제 소송이 벌써 제기됐지 예, 예.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 가서는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간에 표차가 적고 경합주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이 우편 투표에 대한 문제 제기가 탄력을 얻을 텐데 만약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압승을 거둔다면은 트럼프 후보가 아무리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 그래도 그렇게 네. 힘을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구도로 본다면은 예상외로 조 바이든 후보가 많은 경우에서 경합주에서 특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은 의외로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압승을 거두는 약 332대 206 아니면 적어도 281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무난히 승리하는 구도가 예상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리 사전투표, 우편투표에 대해서 불복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네. 그렇게까지 정치적인 이슈를 얻을 것인가, 공감을 얻을 것인가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패배를 해서 불복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에 소송을 하는 것을 저희가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 이게 대선 결과가 늦춰질 수도 있는 건지 여부도 좀 궁금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예가 이제 2000년도 알고 민주당 후보가 불복을 해서 예. 이제 연방 대법원까지 그 케이스가 올라가서 결국에는 해결이 됐죠. 근데 그때는 이제 플로리다 선거인단 선거 결과가 차이가 500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굉장히 정말 면도날 같이 얇은 그런 마진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각 주마다 표차가 크게 나타난다면은 아무리 우편 투표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 하더라도 예. 이제 법원 측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어떤 정당의 전략적인 이익 계산에 따라서 판결을 하지는 않거든요. 법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결과를 늦추면서까지 심리를 할 그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예. 이 차원에서 판결을 할 것입니다. 네. 지금 우편 투표 불신에 대한 문제도 있고 지금 이제 투표 결과가 나왔을 때 여기에 좀 승복을 하느냐 여기에 폭력 시위나 소요 사태까지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데 이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조지 플로이드 경찰 과잉 진압 사망 사건 이후로 이런 시민 폭동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워낙 여기에 대한 우려가 벌써 팽배해 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미국 시민들과 정부 기관들이 자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만약에 선거 결과가 박빙의 승부였다면은 이런 시위라든지 항의가 정당성을 받을 것이고 네네. 힘을 얻을 것이겠지만 워낙 표차가 크고 선거인단 그 수에서 차이가 크다면은 압승을 한다면 네.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때 공감을 얻지는 못할 것이죠. 흥미로운 현상은 미국 유권자의 대부분이 굉장히 벌써 표심을 정하고 벌써 투표를 했습니다. 2차이자 마지막 대선 토론이 있기 전에 그 대선 토론을 보지도 않고 4,500만 명의 미국인은 벌써 투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어느 후보를 내가 지지한다는 것을 확실히 표현한 것이죠. 네. 예. 자, 이런 가운데 바이든 후보가 연합뉴스에 기고문을 보냈습니다. 한미 관계와 북핵 문제에 대한 구상을 드러냈는데요. 일단 그 내용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조 바이든 후보가 이제 민주당 대선 토론회부터 계속 예. 같은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예.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했을 때 조 바이든 후보는
북한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기 전에 나는 우리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즉 북핵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한미 동맹을 얘기하겠다. 즉 북핵 문제 해결에서도 한국과 협의해서 전통적인 동맹 관계의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트럼프 스타일의 어떤 탑다운이라든지 미국과의 그 고위급 타협과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보다는 밑에서부터 실무 협상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동맹 차원에서 관리하고 해결을 지향하는 이런 입장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왔던 방식과는 이제 바이든 후보가 된다면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비해서 좀 어떤 식의 대응을 해가는 게 좋을까요? 우리 정부는 사실 여러 가지 외교 자산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 바이든 후보가 만약 당선이 된다면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의 부통령으로 재직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게 익숙한 인물이고 또 오바마 행정부의 그때 전략적 인내라든지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전략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이렇게 놀라움이라든지 그런 새로운 고민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든 트럼프 후보가 대선에 승리하든지 간에 새로운 미국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때 보였던 대중 강경책을 유지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화당의 문제, 민주당의 접근법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인 아젠다가 아니라 중국의 부상에 대한 어떤 미국의 그런 공감대와 그런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 이기든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든지 간에 예.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야 된다. 이것은 국가 이익과 안보 차원에서 중대한 문제다. 이런 대중 강경 전략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 대선 결과 저희도 함께 주목을 해보겠고요. 오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